자,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공공 재건축인데요. 자, 그동안 35층으로 묶어왔던 재건축을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에 이 물량의 절반을 공공 목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자, 하지만 재건축 시장의 반응도 미온적이고 또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마저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용산구의 56층 아파트. 이 아파트 이후 서울에선 더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듭니다. 2013년부터 서울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35층까지만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에서 50층 새 아파트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정부가 재건축에 LH나 SH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%로 높여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. 대신 재건축 조합은 늘어난 분량의 50에서 70%를 공공 물량으로 내놔야 합니다. 가령 지금은 500세대 단지를 재건축하면 용적률 300%에 맞춰 100세대가 더 늘고 이 중 50가구를 임대 물량으로 내놓으면 됐지만 공공 재건축을 하면 총 1000가구를 짓는 대신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를 공공 임대와 분양분으로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.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%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, 공공 재개발로 2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재건축 초기 아파트 단지 가운데 20%가 참여할 걸로 보고 계산한 건데 정작 조합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. 당근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뺏어가니까 이렇게 재건축을 할 바에는 그냥 지금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. 서울시도 일반 재건축은 놔두고 공공 재건축만 규제를 풀면 공급 효과가 적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. 공공 재건축은 현재 분상제 제외도 없고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공공임대 대상지로 발표된 과천과 마포의 경우 여당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이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공급 확대에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이 추진될 것인지가 시장 안정의 변수로. 전문가들은 도심 중심지에 시장 기대를 웃돈 물량을 확보한 건 긍정적이지만 첫날부터 불거진 불협화음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준입니다.